조국 전 법무장관이 회고록을 내든 말든 그 사람이 회고록이 더불어민주당을 둘로 쪼개버리든 말든 조국 씨가 사실은 가장 확실한 엑스맨 역할을 하고 있는데 조국 본인하고 민주당 사람들만 모르건 말건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제 대통령한테 임명장을 오늘 내일 사이에 받고 김오수 검찰총장이 앞으로 어떤 시험대에 오르건 말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의 제1야당 국민의힘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6월 11일 이제 열흘 남짓 남았는데요. 6월 11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그 전당대회는 이 국민의 여망과 국민의 여론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바를 얼마나 감동적으로 그거를 수용하고 소화해낼 수 있을까. 이것이 대한민국 운명, 대한민국 국민들의 운명 가장 중요한 정치 이벤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11시 김광일 쇼는 그 어떤 후보에 대해서도 냉정하고 객관적인 중립의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대전제하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말에 한 신문은 이렇게 썼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거대한 태풍이다. 보수 정당 역사상 이토록 드라마틱한 사건은 없었다. 30대 대선 후보의 돌풍을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당직자들도 이렇게 말한다. 혁명도 이런 혁명은 없었다. 노무현 때나 있었던 일이 우리 당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문재인 정권에 실망한 국민들이 야당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다. 국민들은 반전의 드라마를 기대하고 있다. 네, 그런가 하면 제가 토요일 날 저녁에 만났던 지인들의 모임에서 저를 제외한 나머지 세 분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쏠림 현상이 너무 강한 것 같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거의 듣보잡에 가까웠다. 이준석이 당대표에 출마를 하겠다는 출마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냥 해프닝 정도로 끝나리라고 생각을 했었다. 우리는 냄비 현상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냥 올려놓기만 하면은 불 위에 올려놓기만 하면은 그냥 30초 이내에 펄펄펄 끓어버리고 마는. 아니 도대체 국회의원을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 이제 36살밖에 안 된 사람, 선거에 나가는 족족 3번이나 떨어졌던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국민의힘에서 우리나라 제1야당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인이 되어 있고 그 사람이 여론조사를 하는 족족 1등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이런 현상이 단 몇 주 사이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나라의 정치의 그 깊이와 층위가 이렇게 얇단 말이냐. 우리나라 정치 유권자들이 우리나라 정치 여론층이 이렇게 쏠림 현상이 심할까? 요즘 이준석이가 대세래. 그 말이 귀에 들리자마자 나도 이준석 지지해요. 나도 이준석 지지해요. 이런 쏠림 현상.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제가 모임에서 들었던 걱정은 그런 거였습니다. 이렇게 쉽게 끌어오르는 이준석 바람은 쉽게 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탄탄한 정치 경력을 쌓아온 그런 든든한 바탕 위에서 당대표도 되고 대선 주자도 되고 이래야 그것이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는데 이렇게 쉬 끌어올랐다가 쉬 불어오는 바람, 돌개바람은 불과 2, 3주 만에 이렇게 된 사람은 불과 2, 3주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었습니다. 이준석은 후원금 1억 5천만 원, 그게 이제 상한선이죠. 3일 만에 1억 5천만 원 다 모았습니다. 게다가 이준석은 3가지가 없는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3가지가 없는 당대표 선거운동. 캠프 사무실이 없습니다. 첫 번째. 캠프 인원이 소수라 사무실 필요 없다. 전화로 하거나 줌 회의 같은 화상 회의로 하거나 메신저로 주고받는다. 두 번째, 문자 메시지 대량 발송할 필요가 없다. 저 문자 메시지 대량 발송하려면요 돈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실상 돈 1억 5천만 원 모았다고는 하지만 대량으로 문자 발송 몇 번 하고 나면은요 1억 5천만 원 금방 없어집니다. 그만큼 돈이 많이 드는 문자 메시지 대량 발송. 한 번 보내는데 10만, 20만 이렇게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책임 당원이 이번에 33만 명이라는데 33만 명에게 저 문자 메시지 몇 번 보내고 나면 1억 5천만 원 금세 다 바닥이 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지원 차량도 필요 없다.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선거운동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KTX 지하철 타고 다닌다. 이제 이겁니다. 돈 안 드는 당대표 선거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기도 하고 돈 안 드는 선거를 할수록 오히려 당원들과 유권자들에게 더 밀접하게 다가갈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역설을 지금 이준석 후보는 얘기하고 있는 셈인데요. 댓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석 컷오프 1등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에 대한 저희 애청자분들의 댓글입니다. 언론이 띄운 거잖아. 국민들이 냄비 현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언론 11시 김고환 쇼 네가 띄운 거잖아. 여러분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하겠습니다. 제가 띄운 것이 아니고 박은주 국장이 띄운 겁니다. 농담이고요. 예, 저희들은 띄우고자 하는 마음은 정말 1도 없습니다. 그냥 저것이 뉴스고 현상이기 때문에 다뤘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띄우는 것처럼 비춰졌다면 그것은 저희의 불찰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따갑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두 번째, 3선 이상 정치인에게 질려버렸어. 아이고 이제 3선 이상은 냄새도 맡기 싫어. 어우 냄새나는 인간들. 차라리 그래 이준석 신선하다. 이제 그쪽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탄핵 배신의 아바타다. 탄핵 배신은 여기서 유승민 전 의원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바타, 유승민 전 의원, 배신자 유승민의 아바타, 꼬붕, 그게 이준석 아니야? 절대 안 돼. 이제 이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준석이한테 광고비 받았냐? 네, 광고비는커녕 쓴 커피 한 잔 서로 나눠 마신 적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정권 바꿀 당 대표, 그것을 원한다. 네, 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저 다섯 번째 이 시청자분하고 저 개인적인 저의 생각하고가 제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건 1956년도 신익희 선생, 조병옥 선생 나왔던 그 당시에 선거 슬로건 여러분 다 아시죠? 너무 유명하니까 못 살겠다 갈아보자.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거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65년 만에 사실은 국민 여론이 아닌가. 못 살겠다 갈아보자. 여기에는 다 의견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갈아볼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조금씩 의견이 갈린 것 같습니다. 아마 6월 11일 날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통해서 누가 당대표가 되든 문재인 정권 4년 정말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 의견에 수렴되는 그러한 이벤트를 국민들은, 그런 감동적인 컨벤션을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공유 눌러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순간 저희는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고맙습니다.